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구석구석 소식을 알려주는 대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아침 신문 기사에 나온 지역주택조합과 수성범어 W에 대해서 그 점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역주택조합과 수성범어 W 그리고 나클라세로 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고 투자합시다.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아닌 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모든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이 사항을 유지해야 됩니다.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주체로는 조합장,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신탁회사, 시공사가 있고 이러한 주체들은 조합이 설립되면 그대로 주택조합으로 넘어오고 사업을 진행하는 핵심은 업무대행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의 인가권자로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1번 항만 요건이었으나 2020년 1월 23일자로 위와 같이 개정이 되었으므로 1항과 2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인가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나클라세는 1항만 만족한 상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진행을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지연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불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입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지역주택사업은 조합과 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전 명칭들은 가칭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이렇게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시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업무 대행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는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조합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대행사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실제 조합원이 구성돼서 조합에서 업무 대행을 맡기는 건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업무 대행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공사나 추진위원회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사 밑에는 분양 대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 수수료를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또 이 분양 대행사는 그 아래 본부라는 희한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본부 요원들이 분양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본부 요원들은 일종의 아웃소싱 형태의 사람들인데 분양을 오래 한 사람들은 분양 경력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분양 경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하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당시와 가입 후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홍보 요원들은 선계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고 업무 대행사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교육을 하지 않았고
홍보 요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또 탈퇴가 된다고 해도 업무 추진비, 참고로 라클라시아는 업무 추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고, 조합원 모집 업무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공사 간판을 내걸고 조합원 가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범어 W는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라클라시아는 범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라클라시아는 토지 확보 비율 등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앞에 살펴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자 신문기사에 보시면 수성범어 W 제명조합원 19명에 32억 원 반환 판결이 났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16일자 수성범어 W 제명조합원 대구 고법 승소 납입금 돌려받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기사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 16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제명조합원 19명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 32억 원 돌려받아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 모두 318명 납입금 489억 원에 달한다. 향후 반환출 소송이 이어질 듯. 신문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참여 포기 조합원의 납입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따를 전망이다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2월 A씨 등은 21명은 각각 1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낸 초기 납입금은 모두 4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유력 시공사로 꼽히던 SK건설이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지금은 IS 동서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해지하고 조합이 3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이들은 2017년 7월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납입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수성범어 W는 추가 분담금이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해서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 분양이나 금액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밑에 기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이 이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탈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합의 전립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사도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액된 분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납입금 총액이 초기에는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7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가입할 당시보다 68.9%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 등이 납입금을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탈퇴를 원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업무 대행용 역사 용역비 1천만 원과 연체료 등을 공제한 32억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클라셰가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 대행 용역사 비용은 2,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심에서는 수성 범어 W 조합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자 신문기사입니다. 2월 보시면 3월 26일자 신문기사 범어 W 납입금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갔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신문기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명조합원들과 납입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구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입금 반환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다라는 기사입니다. 해서 지금 2심까지는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를 했었고 2심에서는 조합원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 3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낼지 사실 저도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나 클라시와 대구 시내 다른 지역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합의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76%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항상 좀 꼼꼼하게 챙겨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